안녕하세요. 입시너니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전형들을 분석하기에 앞서 올해의 2024학년도 중앙대학교 입학 전형이 어떤 식으로 변경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면 전년도까지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 이게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죠. 근데 올해의 경우는 다빈치형 인재가 CAU 융합형 인재로 이름이 변경되고 탐구형 인재는 CAU 탐구형 인재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다루진 않겠지만 사회통합 전형과 고른기회 전형도 CAU 어울림 전형, 기회균형 전형으로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이제 일부 내용이 변경이 됐는데 눈에 띄는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 이 수시 전체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반영될 때 영어 영역에서 이제 1등급과 2등급을 통합해서 1등급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저 이쌤이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면 자, 영어 영역에서 이제 2등급 받은 학생도 1등급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겠죠. 그리고 논술에서는 자연계열 논술고사가 변경이 되는데 과학 논술이 폐지가 되고 수리 논술 범위가 이제 확률과 통계가 추가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반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할 수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지역균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하는 CAU 융합형 인재, 그리고 CAU 탐구형 인재, 그리고 논술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인 이 지역균형 전형을 살펴보게 되면 자, 일반적인 학생부 교과 전형처럼 이제 학생부 100%, 자, 이 100% 안에는 교과 내신 90% 성적과 자, 비교과 영역 10%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출결 점수를 10%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교과 점수가 굉장히 학생들 선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역으로 차지하겠죠. 특이한 점을 살펴보면 전공 개방 모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 이 전공 개방 모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모집 요강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전공 개방 모집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면 꼭 살펴보시길 바라며 저 이쌤이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전공별로 학과별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몇몇의 학과는 이렇게 단과대학별로 학생들을 선발해서 나중에 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단과대학 안에 있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앙대학교에 이제 지원해서 학교에 다니고 싶은 그 전공이 이 학생부 교과 전형 내에서는 전공 개방 모집 단위로 선발되는지를 확인을 꼭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전공들의 경우는 이제 학과별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공 개방 모집에 대해서는 확인하신 후에 꼭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는 추천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고교별로 최대 20명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학교장 추천은 재학생과 재수생까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학교장 추천을 받는다라고 하면 학생들의 인원과 그리고 학생들의 그런 상황들, 이게 재학생인지 아니면 N수생인지를 좀 구분해서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앙대는 재수생까지를 인원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 성적의 반영 방법은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에 전 과목이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과목별, 학년별 가중치는 없고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다면 이 수능 최저를 맞춰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 이쌤이 매 영상마다 말씀드렸죠. 자, 그랬을 때 중앙대학교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완화됐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영어 등급 산정 방식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성적 1등급과 2등급 모두 1등급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 캠퍼스의 경우는 등급의 합이 3개 영역의 합이 7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능 최저가 높다, 수능 최저가 낮다 이거에 대한 기준점을 삼을 때 이 학교가 수능 최저를 맞췄을 때 몇 과목을 보는지, 그러니까 한 과목을 보는 것보다 두 과목을 맞추는 게 더 어렵고요. 두 과목보다 세 과목을 맞추는 게 어렵고 세 과목보다
네 과목의 합을 맞추는 게 더 어렵다라고 보통 학생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중앙대학교의 교과 전형은 3개 등급의 합을 보기 때문에 까다로운 편으로 우리가 확인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올해부터는 영어 등급 반영 시에 2등급 학생들을 1등급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꼈을 때는 체감상 완화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됐다는 건 아무래도 최저를 맞출 학생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우리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원하실 때 있어서 전년도 자료를 참고하실 때 이렇게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됐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수시 라인을 잡을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을 살펴보게 되면 인문 계열의 경우는 66.8%, 그리고 자연 계열은 61%의 학생이 이제 최저를 맞췄는데, 실질적으로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 학교가 발표한 교과 성적에 맞춰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중앙대학교 교과 전형은 1점대 중후반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 일반고에서 보통 1점대 중후반대 학생들은 사실 공부를 어느 정도 좀 한다는 학생들일 겁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60%로 맞췄다? 자, 이 이야기는 학생들이 우리가 일반고에서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상위권, 이 1점대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전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 이 지역균형 전형에 이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은 어떤지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중앙대학교 입학처 사이트에 올라가시면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어디가 사이트 들어가 보셔도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상에서 잠시 멈추셔서 본인이 지원하시고 싶은 전공의 평균 등급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 지역균형 전형의 합격 컷, 평균 커트라인을 보게 되면 1점대 중후반대 학생들이 좀 많다라는 걸 이 평균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인 CAU 융합형 인재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융합형 인재 전형은 전년도에 중앙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인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전형 방법을 살펴보게 되면 융합형 인재의 경우는 1단계에 서류 100%로 학생들 3.5배수를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이제 서류 70%와 면접을 봅니다. 이 면접이 30%가 반영이 되는데, 이 면접의 경우는 여러분들의 학업 준비, 학교 생활 충실도, 인성, 의사소통 능력을 이제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이제 개인별 심층 면접을 합니다.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 평가를 살펴보게 되면 크게 3대 역량,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학생들의 서류를 평가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역량들의 평가 방법과 또 어떤 식으로 생활기록부가 작성돼 있어야지 학교들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저 이쌤이 이 입시는 이쌤 채널에 매우 구체적으로 사례까지 다 공개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저 입시는 이쌤 채널에 들어가셔서 구체적으로 생활기록부 사례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지 이렇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서 고평가받는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대학교는 다른 대학들과 조금 차별화된 점이 여러분들께 입학처에서 공개해 놓은 자료가 굉장히 좀 유의미한 자료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 이쌤도 분석하면서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지만 그 자료를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만한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데, 지금 이 자료도 보게 되면 단과 대학별로 이제 합격생들이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떤 식으로 선택을 했는지 이제 많이 선택한 과목 5과목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여러분들께 저 이쌤이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 자연계열 전공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요, 선택 과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활기록부를 보고 또 본인이 어떤 선택 과목 했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자, 이 선택 과목이 내가 지원한 그 전공에 되게 주요한 그런 과목이 내가 선택을 했는지를 꼭 확인하신 후에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해야 됩니다. 자연계열은요, 선택 과목 자체가 곧 학생부 종합 전형, 비교과, 그리고 그 거의 뭐 서류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내가 선택 과목이 깨져 있으면 그 지원하는 전공에서 아무리 내가 성적이 좀 유의미한 성적을 가졌더라도 이 평가 방식에 있어서 좀 좋지 않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연계열 전공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중앙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선택 과목은 꼭 어느 정도는 형성하시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융합형 인재의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면접을 봅니다. 자, 면접에 대해서도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되게 재밌는 문구입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다른 대학과 혹시라도 이 면접 고사가 시간이 중복이 된다면 면접 시간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 합격자 발표 후에 24시간 이내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자, 면접 일자는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간만 조정이 될 수 있어서 혹시라도 면접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겹치는 학생들은 중앙대학교 입학처에 문의하셔서 어떤 식으로 조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신 후에 이러한 방법도 활용하시면 우리가 수시 원서 쓸 때 좀 더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자, 보통 우리가 생활기록부 서류 면접이라고 하면 서류 신뢰도를 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앙대학교는 올해부터 면접에서 서류 신뢰도 대신에 학교생활 충실도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사실 올해부터 이 학교생활 충실도를 평가한다는 점은 학생들이 올해 면접을 보고 그 이후에 면접 문항들을 좀 살펴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저희 쌤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이 서류 신뢰도를 물어보는 질문이나 학교 생활 충실도를 물어보는 질문이나 면접 문항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저희 쌤이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실제 전년도 이제 면접 기출 문항도 공개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실 때는요, 이러한 면접 기출 문항들은 참고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제시문 면접을 제외하고 여러분들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한 서류 면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활기록부를 정말 문장 단위로 꼼꼼하게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면 이런 기출문항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기출문항 보면 괜히 이런 질문들도 해? 문항이 너무 난 대답 못할 것 같은데? 당연히 못하죠. 이건 여러분들이 한 활동들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여러분들 생활기록부 속에 있는 내용들만 질문을 하고 그 생활기록부는 여러분들이 학교 활동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준비만 어느 정도 다 하고 가시면 대답하는 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영역이죠. 이 CAU 융합형 인재 합격자 평균 등급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쭉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 입학처 사이트 들어가셔서 대학이 발표한 자료를 이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사실 저 이쌤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다? 단순 내신 등급만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다. 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들 인원수도 다 다르고 또 열려있는 과목들도 다르고, 그랬을 때 각 과목들의 평균이라든지 편차에 따라서 원점수 기준으로 등급이라는 건 나오는 거여서 굉장히 상대적인 지표죠. 그래서 이러한 지표만으로는 단순히 선발되지 않고 굉장히 정성적으로 디테일하게 평가해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있어서 이 합격자 평균만 보고 되게 희망을 가지는 건 저 이쌤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정도로만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융합형 인재던 그리고 탐구형 인재던 특목 자사 학생들이 이제 섞이기 때문에 합격자 단순 평균 등급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의 또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중 하나인 이 CAU 탐구형 인재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AU 탐구형 인재 전형의 전형 방법을 살펴보게 되면 서류평가 100%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융합형 인재와는 다르게 면접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이 단순히 생활기록부 성적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목자사 학생들 그리고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학생들 위주로 선발되는 경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융합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자, 대학에서는요, 교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균형적으로 성장한 학생이 융합형 인재로 지원하면 선발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탐구형 인재는 지원하는 그 전공 그리고 그 계열에서 깊이 있는 역량을 보인 학생을 지원하게 되면 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저 이쌤이 좀 다년간 컨설팅을 하면서 그냥 정말 단순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고 학생들은요 보통 융합형 인재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융합형 인재에서 선발되는 경향성이 크고요. 특목자사 학생들은 탐구형 인재의 지원에서 선발되는 경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격하는 학생들을 실제로 살펴보게 되면 다빈치형 인재, 우리가 이번엔 융합형 인재로 이름이 바뀌었죠. 자, 일반고 학생들이 70%가 선발이 되고요. 자사고 학생들이 7.6%, 그리고 외고 국제고 학생이 16.7%, 과고 영재고 학생이 3.6%여서 실제 특목자사 학생들도 선발이 됩니다. 근데 일반고 학생들이 좀 많이 선발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탐구형 인재의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이 47.2%, 그리고 자사 학생이 13.1%, 외고 국제고 학생이 22.8%, 과고 영재고 학생이 16.2%가 선발이 되는데, 아무래도 다빈치형 인재, 그러니까 올해는 융합형 인재겠죠. 이 다빈치형 인재와 비교했을 때 탐구형 인재는 특목자사가 더 많이 선발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저 이쌤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이 전체 탐구형 인재가 전년도에 408명이 선발이 됐는데, 실제 이 다빈치 캠퍼스, 이 안성 캠퍼스가 올해부터 다빈치 캠퍼스라고 이름이 변경이 됐죠. 이 다빈치 캠퍼스에서 탐구형 인재로 선발하는 학생들이 46명이었습니다. 자, 이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이 좀 다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고, 영재고, 특목 학생들의 퍼센트가 살짝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향성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탐구형 인재의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 평균 등급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순 이 평균 등급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 평균 등급보다는 실제 학생이 받았던 성적을 분석을 하고 서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면밀하게 살펴본 후에 지원하셔야 되고, 이렇게 단순 등급 정도는 그냥 참고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논술 전형입니다. 자, 중앙대학교 논술 전형의 경우는 논술 70%와 학생부 30%, 이 안에는 교과 20과 비교과 출결 10%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수능 최저가 존재됩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당연히 학생부 30%보다 실제로 이거 뜯어보게 되면 논술이 거의 100%에 가깝게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되실 수 있고, 그리고 수능 최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를 맞춰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대학교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는 인문계열의 경우는 3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6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되고, 자연계열의 경우는 이제 약학부랑 의학부 제외하고는 3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6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탐구 영역은 상위 한 과목만 반영이 되면서, 자, 올해부터는 영어 등급이 반영될 때 1등급과 2등급을 통합해서 1등급으로 간주한다라는 점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전형 요소를 살펴보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논술 70에 학생부 교과 20, 학생부 비교과 1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이 교과 20과 비교과 10%이 출결 영역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술이 굉장히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을 차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논술은 절대 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지 선발될 수 있고, 올해의 경우는 인문계열에서 인문사회 계열은 언어논술 3문항이 출제가 되며, 경영경제는 언어논술 2문항에 수리논술 1문항이 출제가 되고, 자연계열의 경우는 수리논술 4문항이 출제됩니다. 자, 논술은
절대 준비를 해야지 선발이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 이 모의 논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다 공개가 되어 있으며 다른 대학들처럼 이 모의 논술에 채점자 매뉴얼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논술을 준비한다고 하면 실제 논술, 이 모의 논술도 한번 풀어보고 전년도 기출문제도 풀어보면서 실제 학교의 방향성이랑 정답 그리고 이 채점자들이 어떤 식으로 채점하는지 살펴보고 내가 논술에 있어서 좀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하면 준비하시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아무래도 내가 최저를 맞추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이 논술이라는 영역 자체는 이렇게 예비번호라든지 충원이 잘 안 돌아요. 그래서 보통 합격한 학생들이 그대로 그 대학을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 이쌤이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논술 지원하면 다 합격하는 줄 알고 수능 공부를 제대로 안 하거나 너무 논술에 이 준비에만 몰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본질적인 이 수능에 있어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를 저 이쌤이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쌤과 함께 중앙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